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내년 여수시의 본 예산이 올해보다 300억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석유화학 업체들의 불황으로 지방세 수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허리띠를 더욱더 졸라매야 할 상황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올해 여수시의 본 예산 규모는 1조 3,363억 원. 내년엔 이보다 2.8% 362억 원 감소한 1조 3천억 원이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 경비와 보조 사업비, 시설비 등을 3%에서 최대 10% 이상 줄이겠다는 게 여수시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작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맸던 터라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사실상 시설비도 그렇게 지금까지 작년에 긴축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 여수시 세입은 8,6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80억 원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석유화학 업체들의 실적 악화로 지방소득세는 지난해 2,300억 원에서 올해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내년에는 1,000억 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여수시는 신규 사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섬 박람회 준비 등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재원 부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 편성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방채를 한 882억 정도 저희가 발행하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수시는 다음 주부터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시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오늘 예정인 전남도의 의대 설립 방식 발표를 두고 의대 신설은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시는 입장문을 내고 전남도의 단일 의대 공모 강행은 도민 갈등만 증폭시켰다며 대통령이 의대 신설을 결심할 수 있게 김영록 전남지사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극심한 의정 갈등으로 의대 정원 문제는 물론 신설 의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단일 의대를 전제로 양 지역에 병원을 설립해준다는 희망 고문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전남 의대 신설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끈 건 김영록 지사의 리더십 덕이지만 양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부에 신청하고 판단에 맡기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의 대표 미술관인 도림미술관에 더 많은 사람이 찾기 위해서는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출발하면 미술관이 위치한 광양까지 대중교통으로 2시간이 넘게 걸리고 순천에서 가는 버스 노선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여수 MBC에서 제일 가까운 문수우체국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버스를 타고 도림미술관까지 가볼 텐데요.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9시 25분 35번 버스를 타고 여수 시내를 돌아 40분 만에 도착한 여수공항. 이곳에서 순천 시내버스로 갈아탑니다. 순천역까지 이동한 다음 한 번 더 버스를 타고 광양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의 환승 끝에 광양터미널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걸어서 도림미술관까지 이동하겠습니다. 드디어 도림미술관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각은 11시 50분인데요. 여수에서 출발한 지 2시간여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수시청에서 270번 버스를 타고 광양 5일시장에 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노선은 하루 5번만 운행합니다. 순천에서 도림미술관을 가는 버스도 2개 노선에 불과합니다. 도림미술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광양은 별로 그렇게 대중교통수단이 별로 그렇게 덥지는 않아요. 다 개수가 됐기 때문에. 2021년 개관한 전남도림미술관의 누적 방문객은 50만 명입니다.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과 지역미술관 처음으로 리움미술관 순회전을 유치하는 등 지금까지 37번의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문화 소외 지역이었던 전남에 미술관이 건립되면서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림미술관도 방문객 편의를 위해 버스 정류장 설치와 노선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좀 오기가 번거롭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버스 노선 확장이 제일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는 광양터미널에서 도림미술관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선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도림미술관 이름의 버스 정류장 설치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권 주민에게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 건립된 도림미술관. 개관 4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개선은 제자리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한 SNS가 개설됐습니다.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어제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했으며 섬 박람회 정보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다음 달 2일까지 SNS 게시물을 공유한 시민 중 3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4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이 오는 27일부터 사흘 동안 순천 원도심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2024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은 2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인기 가수의 공연과 EDM 파티, 스타 셰프 박찬일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 등 사흘 동안 중앙로 일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열립니다. 순천시는 이번 행사의 붐 조성과 방문객 사전 확보를 위해 행사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전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가 최근 광양읍성 복원을 위한 첫 사료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문화재 야행 같은 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읍성길 경관 광장 조성과 남문 복원 등 사실상 복원보다는 현행 활용 쪽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 초기 외적을 막기 위한 군사와 행정의 기능으로 처음에는 목책, 이후 석성과 옹성으로 축조된 광양읍성. 성둘레 549m, 높이 3.9m, 해자둘레 605m의 작은 성이었지만 이곳이 지리적 요충지였음을 반증합니다. 지금은 문화원과 새마을금고 KT 등 17개 건물 앞에 세워진 작은 안내판이 이를 알려줄 뿐입니다. 광양시는 최근 동신대 산학협력단의 용역을 맡겨 광양읍성 복원 관련 사료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조사한 사례는 이번이 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 각종 문헌에 나와 있는 광양읍성에 대한 규모랄지 위치랄지 이런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좀 파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에 남문이 있었던 자리, 그리고 그 주변 도로에는 성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양시는 이 부근에 읍성길 경관 광장을 조성하고 남문 복원도 구상 중입니다. 군사시설인 나장청이 있었던 곳에 역사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40여 년 만에 시장 관사도 철거했습니다. 광양시는 그러나 광양읍성 전체 복원 사업에는 아직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철저한 고증 없이 복원한 성곽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데다 이미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 난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용역업체에서도 야간 경관이나 미디어 파사드, 3D 영상 복원 등 현재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실체적 복원을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읍성길을 야간에 투어를 한다랄지 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읍성에 대한 실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역 향토사 발굴 차원에서 광양읍성에 대한 첫 사료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특색 있는 역사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의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라남도는 고수온 피해 양식 어가에게 추석 전 재난지원금과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확인된 59개 농가에 모두 25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융자금 19억 원도 1.5% 저리로 빌려줍니다. 전남 해역에서는 지난 7월 24일부터 고수온 특보가 발령돼 현재까지 유지 중이며 5개 시군 131개 어가에 어류 등 629만 9천 마리가 고수온 피해 추정으로 신고됐습니다.
순천시가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효율적인 도심 쓰레기 수거 운반 체계를 구축합니다. 순천시는 최근 경남 양산시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발판 낙상 사망사고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 차량 발판 제거에 따른 쓰레기 수거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담팀 4개 팀으로 확대 구성 운영하는 등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깨끗한 도심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5 신인 드래프트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완성형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덕수고 투수 김태형 선수를 1차 지명하는 등 11명의 아기 호랑이를 맞이했습니다. 이들 선수들이 팀의 주축으로 성장한 2020년대 이후 지명된 선배들의 뒤를 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덕수고등학교 김태형 선수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기아 타이거즈의 선택은 이미 완성형이란 평가를 받는 덕수고 투수 김태형 선수였습니다. 심지학 단장은 뛰어난 신체와 공 던지는 능력으로 스카우트 모두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롤모델이라는 양현종 선수와 함께 뛰게 해주고 싶었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올해 최대 찬사인 너땜시 살아가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이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최고 구속 153km와 제구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김태형 선수는 어릴 적부터 선망했던 기아 타이거즈의 1차 지명대 영광스럽다면서 타자들을 압도하는 모습으로 에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기아 타이거즈의 에이스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아는 또 전주고 투수 이호미 선수를 2라운드에서 뽑는 등 11명의 선수를 지명해 팀의 미래를 위한 발판을 확실히 다졌습니다. 기아는 지난 2020년 이후 신인 드래프트에서 유망주이자 즉시 전력감 선수를 선택해서 팀 전력 향상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정혜영과 이유리, 김도영과 윤영철 등 1라운드 지명 선수들은 주축 선수로 성장해서 선수층을 두텁게 하고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도 이뤄가면서 팀의 현재이자 미래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한편 관심을 끌었던 지역 출신의 광주일고 투수 김태현은 롯데 자이언츠로 지명됐는데 지역 고교 선수들 가운데는 단 3명만이 이번 신인 드래프트 110명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기아가 올해 지명한 아기 호랑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천만 관중 시대 프로야구를 즐기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우주항공청이 구흥 우주발사체 특화지구에서 발사체 기술 사업화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할 기관을 모집합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자 모집을 공고했으며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와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주청은 우주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할 계획입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계 구축 사업은 전남의 발사체, 경남의 위성, 대전 연구 인재개발 등 3개 특화지구에 2030년까지 7년 동안 3,80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광양 지역에서는 60개 의료기관과 48개 약국이 정상 운영됩니다. 광양시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시민과 귀성객들의 비상진료를 위해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광양사랑병원과 광양서울병원이 24시간 비상체제로 응급실을 운영하고 관내 병의원 51곳과 보건의료기관 7곳, 휴일지킴이 약국 48곳이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광양시 홈페이지와 SNS, 129 보건복지콜센터,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 정보 제공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여수광양상공회의소가 채용관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구직 구인난 해소를 위한 온라인 채용관을 개설했습니다.